우리나라에서는 진로 교육이다라고 한다면은 수많은 이 직업을 체험시켜주고 뭐 면접에 대한 이런 취업에 대한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. 그런데 저는 진로를 조금 다르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진로를 이제 한문으로 보면은 나아갈 진의 길로예요. 네. 그래서 나아갈 길이라는 뜻이죠. 즉 우리 인생의 진로라고 하는 건 우리 인생의 나아갈 길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아갈 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행길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찍을 때 가장 먼저 찍는 게 목적지. 그 다음에 목적지를 어떤 기준으로 길을 찾죠? 출발지. 네, 그래서 그렇죠. 목적지와 출발지를 기준으로 그 안에 있는 최적 경로들을 많이 이제 제안을 해주면 그 중에 선택해서 가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나서 중간에 뭐 휴게소를 가기도 하고 주유소에 들리기도 하고 뭐 잠깐 자연을 바라보기도 하고 수많은 경유지들을 거쳐가죠. 즉 우리 인생을 바라보았을 때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지를 기점으로 다양한 경유지를 통해 나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여행이듯 우리 진로 또한 이 나아갈 길을 여행으로서 표현을 해본다면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네. 직업은 어떻게 보면은 목적지보다는 경유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우린 보통 목적지 이 진로를 대학, 뭐 취업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학생들은 대학에 가자마자 80년을 더 살아야 되고요. 취업을 하면은 70년을 더 살아야 돼요. 네. 즉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이 너무 많은데 이게 마치 목적지인 것 마냥 생각이 되게 되면은 이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죠. 그럼 또 뭐 예를 들면 의사가 됐어. 네. 그러면 목적지를 그렇죠. 방황하게 되는 거죠. 맞아요. 의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의사가 되고 싶은지가 중요한 거고 네. 그러면 거기에 의사에는 이유가 다양해요. 사람을 살리고 싶은 의사,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의사, 명예로운 의사,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한 의사, 다양한 의사들이 존재하는 것이죠. 의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지 사람을 살리고 싶은 사람이라면 꼭 의사가 아니어도 사람을 살리는 소방관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교사가 될 수 있고 그 Y가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러면 그 진로가 좀 비전하고 좀 비슷하네요, 느낌이. 네, 비전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네. 있죠. 이제 진로적인 측면에서 그 목적지가 우리는 비전이라고 보는 거고요. 네. 그럼 그 사람마다 진로가 다 다를 거잖아요. 다르죠.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만들어 주셨듯이. 맞습니다. 근데 공통적으로 좀 가져야 되는 덕목이나 행동이 있는 걸까요? 네, 맞아요. 사실 자녀들에 대한 자녀의 진로를 위한 부모로서의 이 덕목과 행동이잖아요. 그래서 부모님에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자유롭게 아이들을 풀어놓는 그런 방임하는 부모가 있는 반면에 굉장히 구속하는 부모님들이 그쵸. 계세요. 네. 혹시 뭐 자유와 구속 어떤 게 더 좋을까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이 자녀의 진로를 위해선 저는 방임 쪽인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제가 항상 자유를 갈망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네네. 그런 것 같아요. 아, 그렇습니까? 네. 저는 구속 쪽이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구속을 원한다라기보다는 구속을 하시는 부모님 아래에서 좀 자랐다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좋았던 점도 있지만 뭐 안 좋았던 점은 제 주체성이 많이 없다는 거. 어렸을 때는 사실 부모님으로부터 구속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뭐 나쁜 짓을 할 일도 거의 없어서 뭐 상처받을 일도 크게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. 너무 이러다 보니까 제가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고 나다운 모습을 잘 모르고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이런 제 주체적 생각이 참 근육이 많이 없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. 자유로웠을 때는 혹시 어떤 장단점이 있던가요? 자유로웠을 때는 확실히 내가 생각해서 내가 결정을 했잖아요. 그래서 거기에서 좀 남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. 주체적으로 했기 때문에, 직접 했기 때문에. 근데 또 반대로 단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래도 우리 부모님께서 먼저 인생을 걸어가셨고 더 좋은 방향들, 좀 더 덜 고생했어도 했을 만한 것들을 그냥 혼자서 발밑에서 그냥 이것저것 다 둘러보면서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할 때까지 도전을 했었고 상처를 받았고 그런 기억들이 또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 좀 안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어떻게 좀 그 중간에 좋은 지점이 없을까요?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그러니까 자유와 이 구속 어떤 거 하나가 좋다라는 거를 선택하기보다는 구속과 이 방임, 이 자유 사이에 어떤 접점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너무 구속을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주체성을 잃어버린 나머지 늘 뭔가 핑계대는 인생을 살게 될지도 몰라요. 하지만 너무 자유롭게 되면은 주체성을 너무 발휘한 나머지
뭐 좀 선택에 대해서 이 도덕적인 분별력이 많이 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실패에 대한 경험도 정도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방어해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실패 정도면 괜찮은데 아마 그런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. 아이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밖으로 아예 못 나올 정도로 우울증을 겪을 정도의 상처를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. 너무 자유로운 나머지. 그럼 어떤 좀 부모님 안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 안에서 좀 자유롭게 하는 뭐 그런 방법인가요? 네, 저는 좀 그런 식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좀 이거를 구체적인 좀 방법으로 좀 풀어서 설명을 네, 해본다면은 궁금해요. 저는 아이들을 인격체로서 존중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이 얘기는 뭐냐면은 부모가 부모로서 자녀를 대하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좀 아이러니하죠. 네. 이제 부모라는 이 지위 자체가 아마 부모님들도 부모님이 처음이시잖아요.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. 근데 그렇다 보니까 방법을 잘 몰라요. 건강한 부모님에 대한 방법을. 그래서 부모로서의 어떤 권위가 살아있고 부모로서 어떤 보상 심리라고 해야 될까요? 내가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이는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랑을 포장지로 한 부모의 욕심 때문에 아이들을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부모가 부모로서 자녀를 대하지 않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서로를 대할 때, 즉 엄마가 조언하듯이 아이에게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네. 엄마가 먼저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고 본인의 고민을 자녀의 고민과 함께 이야기를 동등하게 나눠야 이게 서로 대화가 되고 아이도 부모에게 말을 좀 입을 열 수가 있는데 그냥 엄마라는 포지션에 있고 엄마는 늘 나를 평가하고 조언하고 나를 가르치려 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엄마에게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. 왜요? 아이는 늘 칭찬받고 싶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하는 말이 엄마에게 늘 평가가 되니까 만약에 안 좋은 생각이면 어떡해? 라는 말에 의해서 말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. 또 애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 많이 합니까? 어렸을 때부터 터무니없는 말 했을 때 부모님이 뭐라고 해요? 잘했다고 해요? 아니죠. 야, 너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. 뻘짓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 공부나 해. 그쵸.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입을 열지가 않는 것이죠. 그래서 부모로서 아이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인격체로서 아이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. 그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럼 뭐 예를 들면 너 하고 싶은 게 뭐니? 라고 물어봤을 때 반대로 이제 엄마는 또 하고 싶은 게 뭐예요? 라고 얘기했을 때 서로 이렇게 좀 대답을 할 수 있어야겠네요. 나도 그쵸. 그렇죠. 맞아요. 근데 만약에 포지션을 엄마로서 야, 너 엄마가 질문하는데 어디 그 아들이 지금 나한테 질문하고 있어?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너는 엄마의 그 생각이 궁금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엄마는 잘 모르겠어. 혹은 엄마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. 솔직하게 내 마음을 아이 메시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러면은 아이가 엄마의 말을 들으면서 엄마의 말이 끝나면은 본인의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하고 또 이게 바로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아이에게 대화로 이제 좀 다가간다면 훨씬 더 이 관계가 나아지지 않을까?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질문은 자녀의 진로를 위해 가장 우선시되는 덕목이나 행동이 자녀에게 해당하는 덕목이나 행동이 아니라 부모님이 그런 덕목과 행동을 해야만이 그게 부모님 등을 보고 자녀들 역시도 그렇게 건강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네요. 맞아요. 사실 그 부모님 관련해서 그 오은영 박사님께서 운영하시는 금쪽상담소라고 있잖아요. 거기에 금쪽이들을 보면은 금쪽이가 문제가 있기보다는 물론 금쪽이의 성향과 기질도 뭐 기인하긴 해도 부모님이 문제가 많은 경우가 대다수예요. 뭐 강아지도 그렇죠. 강아지가 문제라기보다는 견주가 문제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. 즉 아이들의 어떤 행동과 뭔가 진로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도와주고 싶다면 아이들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먼저 그거를 이렇게 고쳐나가고 부모가 먼저 행동으로서 보여주고 또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말과 행동이 다른 어른을 제일 싫어해요. 감정에 따라서 이때는 괜찮고 이때는 안 되고 이런 어른이 아니라 뭔가 어른으로서의 성숙함을 가지고 아이들과 인격체로서 좀 대화를 나누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 추가적으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캐롤 드웨이라는 긍정 심리학자가 마인드셋이라는 얘기를 했어요.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반응하는 어떤 정신적인 태도를 얘기하거든요.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대요. 첫 번째는 fixed mindset이라고 해서 고정 믿음. 두 번째는 growth mindset이라고 해서 성장 믿음. 고정 믿음과 성장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. 고정 믿음은 쉽게 말하면 안 될 거라는 믿음이에요. growth mindset, 성장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잘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에요.
아이들을 대할 때 내가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는지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 고정 믿음을 훈련할 수도 있고요. 성장 믿음을 훈련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고정 믿음을 훈련받은 아이들은 또 고정 믿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부모님들은 늘 핑계를 찾게 돼요. 내 행동에 대한 합리화를 하게 되고, 하지만 성장 믿음을 가지고 사는 아이들과 부모님은 방법을 찾게 돼요.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할 수 있을까? 그 마인드셋을 가지고 부모로서 아이들과 좀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와 방임, 그 어느 중간 언저리에 아이들에게 딱 맞는 그 포인트를 찾을 때까지 많이 고민하시고 대화를 많이 나눠주시면 좋지 않을까?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